엄마들이 너 아르바이트 해서 얼마나 벌겠니? 그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청소를 하거나 파출부를 나거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11명이 살아요? 안 되죠. 부부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마님 청국장 경빈마마 윤광미입니다. 저는 2003년도부터 청국장, 된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김치와 반찬 종류를 만들고 있고 가족 기업입니다. 저희 남편이 가구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IMF 무렵에 중국에서 수입을 하면서 가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가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약속어음이라는 걸 받았는데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9개월까지 심지어 그런 어음을 받아서 저희가 그 공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IMF 때 그게 부도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연쇄부도까지 났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또 공장에 한 번, 창고에 한 번 났었고, 그 다음에 물난리가 한 번 났었고, 또 사기를 한 번도 당했었고, 또 시아버님이 중풍으로 한 번 쓰러지시고, 그런 일들이 한 2-3년 사이에 다 일어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아이들도 많았고 넷이나 되고 이게 집안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온라인에 주부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1년 반을 제 일상을 고스란히 다 올렸어요. 제 스스로 달래기 위해서 힘든 부분을 온라인에 풀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냥 부도난 이야기, 불난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 심지어 카드회사에서 협박하는 이야기까지. 그런데 그 글에 댓글을 달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IMF 때는 잘 나가시는 분들도 서로 얽혀가지고 같이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나만의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히려 용기를 얻어서 내가 너에게 경빈마마 너를 보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오히려 저는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쪽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너의 용기가 부럽다고 어떻게 하면 너처럼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들이 많은 학용품을 보내주는 엄마도 있었고 심지어 돈도 보내주시고 쌀도 보내주시는 분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청국장을 하려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일을 나갔다 와서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청국장을 끓여서 올렸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청소를 하거나 파출부를 나거나 그때는 4시간 5시간 해서 45,000원 5만원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11명이 살아요? 안 되죠.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러면서 엄마들이 너 아르바이트 해서 얼마나 벌겠니? 우리가 청국장을 사 먹으니까 너가 만들어 다오. 그러면 우리가 사 먹으면 너가 일을 안 해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청국장을 만들면서 잘못돼서 밭에다가 몇 가마도 묻어봤고 온도 잘못 맞춰서 또 씌워서 버린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지금 이제 올해가 17년째 되는데 지금도 시행착오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길센터에서 공부를 할 때 다음 블로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서 한 5년 동안 우수 블로그를 했었고 그다음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를 한 4년 운영하면서 거기서 또 베스트 블로그 5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로 넘어왔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도 시간이 지나니까 노출이 되고 팔로워가 많이 되고 지금 한 5,500명 정도 돼요. 페이스북 한 10,000명 정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SNS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귀농을 하든 창농을 하든 하기 전에 일단 SNS부터 저는 시작을 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제 경험상. 제가 마마님 청국장 하려고 제가 그 온라인에 글을 쓴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싶어서 뭔가 풀고 싶어서 사실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제 팔로워가 생기고 제 팬이 생기고 저는 팬이라는 거는 잘 나가는 사람한테만 생기는 건 줄 알아요.
봤어요. 근데 저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도 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그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농장 주변에 새벽에 한번 나가보니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저희 농장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나 혼자 좀 프리마켓을 한번 해볼까? 네, 정말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이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싶은 그런 농장을 만들고 싶은 하나의 그런 어떤 이벤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산책하는 시간에 그래야지 가족들이 와서 뭔가 또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철에 나오는 행사물, 고추, 토마토, 오이, 꽃 같은 거를 1,000원, 2,000원짜리 그냥 재밌게 놀이 삼아서 주변에 있는 동네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그 농장 앞에 만들고 싶어서 지금 손수레 매대를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이 밥상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집에서 밥 먹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조리라는 게 내가 보니까 혼자 하면 노동인데 같이 하면 놀이예요. 같이 하다 보니까 즐겁고 또 하나의 팁을 같이 하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밥상 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힐링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어딜 가나 먹는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 공간에서 같이 만들고 먹고 이야기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도 되고 그래서 건강한 밥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겠다.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내가 너에게 마음을 열 테니 나한테 들어와라. 우리 이야기하자.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할 거고요. 왜냐하면 제 고객들이 있잖아요. 10년, 20년 가까이 지켜주시는 고객들이 있고 밥 먹는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밥 먹는 문화가 정말 새로운 어떤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 밥상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생활 속에서 제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거고 또 사실은 내가 하기는 싫지만 막상 받아보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그냥 계속 밥상 이야기는 지켜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거를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나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나누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